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반입니다. 오늘도 뉴진스 이야기인데, 오늘 이야기는, 스케일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KBS에서 그 국가대표 혐한 그룹으로 낙인을 찍어버린 거야. 그래서, 저도 어제 유튜브 썸네일을 지면서, 요거를 이제 혐한까지는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적당히 이제 디스를 했다. 외신의 타임즈에 디스를 했다. 요 정도로 얘기했는데, 근데, KBS에서 19시간 전에 이제 혐한 그룹으로 낙인을 찍어버렸어. 그래서 헤드라이트가 어떻게 나왔냐면, 외신 인터뷰 부여잡고 혐한 발언, 여전사 노릇, 뉴진스 팬이라는 변호사의 일침 이렇게 해가지고 혐한이라는 발언을 여지없이 보냈거든. 그러니까 특히나 공중파나 이런 데서 큰 언론사일수록 이 헤드라이트이 진짜로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만 봐도 거기에 그런 뭔가 이제 해당 방송국이나 아니면 언론사의 성격을 다 알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외신 인터뷰 부여잡고 혐한 발언을 한 뉴진스라고 너무 세게 얘기해버린 거야. 나도 그래서 야, 이렇게 세게 이렇게 강하게 워딩을 얘기하는 걸 나는 이게 처음 보니까 KBS에서. 그래서 이게 조회수가 69만이나 나왔는데, 근데 여기 주가 됐던 사람은 이제 진격의 고변이라고. 이 아저씨는 뉴진스 사건으로 이것저것 찾아본 사람들은 좀 몇 번 봤을 거야. 그래서 나도 맨 처음에는 뉴진스 사태 때 찾아보다 보니까 어떤 변호사 아저씨가 나오는 거야. 맨 처음엔 변호사인지 몰랐지. 난 약간 나랑 비슷한 사람인 줄 알았어. 뭐 방에서 라면 좀 끓여 먹고 약간 이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방에서 라면 먹고 소주만 떼글떼글 굴러내고 이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이 생각도 좀 비슷하잖아. 안경 쓰고. 근데 김앤장이라는 거야. 그래서 와, 역시 김앤장이랑 갑자기 사람 뒤에서 후광 번쩍번쩍 나는 거 있잖아. 그래서 역시 사람은 배워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분이 원래 뉴진스 완전 찐팬이었거든. 근데 이거 보다가 뉴진스 이건 조금 아닌데? 라고 얘기했다가 사페 토끼 다는데 겁나 털린 그 아저씨인데, 근데 이 아저씨 이야기가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뉴진스 팬으로 알려진 변호사, 뉴진스 타임즈 인터뷰는 혐한 발언이라고 얘기해서 요걸 이제 그대로 올린 거야. 그래서 글도 굉장히 잘 썼더라고. 이 사람 글을 글 딱 보면서 야, 진짜 글 되게 깔끔하게 잘 쓴다. 확실히 변호사들은 글 쓰는 걸 되게 깔끔하게 잘 써.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직후에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거짓말을 하고 다른 동료를 공격하며 상대를 악마하는 방식으로 업계나 회사의 부조리와 맞선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IT 업계나 법 쪽에도 문제가 많고 삼전도 김앤장도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기회를 얻고 도움을 받았다면 그 불합리함에 대한 저항과 지적은 일원으로서의 자부심과 감사함에서 비롯된 것이야지 설득력을 가지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결국엔 이제 조직에서 기회를 얻고 도움을 받았다면 그런 거에 어떻게 일말에 대한 감사함 정도는 가지고 거기서 의견을 이제 전개해 나가야 된다는 건데, 근데 지금의 뉴진스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선배와 동료에 대한 예의와 존중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온 결과로 만들어진 시스템에 올라타서 그것을 누리는 기회를 얻은 자로서 진정 개혁을 원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그것은 선배와 동료들에 대한 예의와 존중, 그리고 자기 희생 없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도 이제 뭐 그럴 자신 없다면 묵묵히 계약 지키고 나서 적절한 시점에서 조직을 떠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처음에는 미니진과 동조하여 모회사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다른 레이블과 그 소속 아티스트를 공격하더니, 이제는 산업을 부정하고, 끝내는 법원마저 무시하고, 한국 전체를 한심한 사유로 몰아넣고, 혐한 발언을 내뱉기에 이르렀다면, 그 다음에 이들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라고, 글 겁나? 조곤조곤. 너무 세게 때리는데, 근데. 그래서, 꼴랑 영어로 하는 외신과의 인터뷰라고 그걸 부여잡고 여전사 노릇을 한다고 해서 이 사안의 본질이 덮이지 않는다. 이제는 꿈에서 깨어날 시간이다. 나 이 워딩이 마지막에 탁 와닿더라고. 이제는 꿈에서 깨어날 시간이다. 그래서 요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전에 말한 것처럼, 제가 어제 말한 것처럼,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체계바라요, 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이 뉴스가 KBS가 올렸더라고. 그래서 고상록 변호사, 뉴진스 찐팬 별명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렇게 올라왔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그런 거야. 뭐, 미니진과 뉴진스가 돈독한 관계인 걸 알겠는데, 야, 근데 1년에 정산을 50억이나 해준 회사가 무슨 괴롭힘을,
무슨 괴롭힘을 한 거냐, 이거 말도 안 된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지. 무지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이렇게 무섭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그 주변에 동조한 사람이 여러 명이면 더더욱 무섭다. 그리고 200억 지원받아 데뷔하고 70억 정산받고 한강뷰 아파트에 살았으면 누릴 거 다 누린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뭐냐. 그리고 타이어들 이름 까서 1년을 괴롭히고 계약 해제 선언 이후에 다음날에 명품 회사에 연락해 개인 계약으로 바꾸는 것부터 먼저 한 애들 아니냐. 이건 실제로 그랬어. 그래서 저 타임지 인터뷰는 자충수다. 관심 없던 사람들까지 응원하게 만들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팬이라는 것들이 제일 악질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페토끼단들, 그지? 미니진 편 들어주는 이런 사페토끼단들이 제일 악질이다라는 얘기들도 있었고, 뭐 그 뒤에도 뭐 머리가 상상 이상으로 꽃밭이다. 난 너희 나라라고 흩어져라. 그리고 너희는 누구보다 케이팝 산업의 수혜를 받고 큰 그룹 아니냐. 근데 왜 그러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요거 보자마자 반대로 KBS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MBC는 어떻게 얘기했을까? MBC는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뉴젠스의 약간 우호적인 그런 언론사라고 봐도 되잖아. 그치? 공영방송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근데 여기는 이렇게 나왔어. NJG로 신곡 발표 안 된다. 독자 활동 금지된 뉴진스. 이래서 똑같은 기사가 났는데, 그 계약 유지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는 사정은 계약 소멸하는 주장 쪽에서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근데 얘네들이 말하는 무시해 이런 것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요기에 대해서 뉴스가 나왔고, 그리고 MBC 언론도 여론도 똑같아. 위약금을 내고 나가면 된다. 계약이 장난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 사건 터졌을 때 거대 엔터기업과 체결한 계약서를 너무 쉽게 보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뉴진스 편을 든 게 어이가 없어서 그냥 관심 없는 척했는데 이게 현실이다. 나도 맨 처음에 얘기해놓고 우리 방에서도 반응이 이상한 거야. 우리 방엔 나름 그래도 이성적인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는 채널인데, 근데 우리 방에서도 이상한 거야. 그래서 분위기가. 그래서 나도 그래서 순간 맨 처음에 그랬잖아. 내가 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나도. 나는 좀 이렇게 내한테 확신이 좀 잘 없는 편이거든. 나는 항상 내가 좀 병신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이거 맨 처음 얘기해놓고, 아니 계약을 조서로 본 거 이런 게 어딨냐고. 야, 핸드폰 하나를 사도 위약금을 내야 되는 건데, 야 이게 저기 계약 해제 사유가 되냐고. 저 개딱대기 같은 걸로. 그래서 나는 애초에 저걸로 국감 가는 거조차도 진짜 코미디라고 난 계속 비웃었거든. 근데 사람들 반응이 다르니까 나도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결국에는 뭐 뉴진스가 어리고 미네데 가스라이팅 당해서 이런 줄 알았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거 보면 뭐 다 팬덤의 문제다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다 똑같아. 내가 보기엔. 그래가지고 그 와중에 홍콩에서 활동했던 거 있잖아. 홍콩에서 어떤 회사에서 활동했던 게 있는데, 여기서도 신곡 영상을 틀었더라고. 여기서 이미 나왔나봐. 그래갖고, 근데 문제는 신곡 영상 틀자마자 바로 이제 활동 중단 선언을 해버린 거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뭐 사람들은 전부 다 위약금 크림 맞고 해체되면 좋겠다. 누구 맘대로 쉬냐. 위약금이 무섭냐라는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근데 이 신곡 컨셉은 좀 약간 좀 난해하더라고. 음악을 보니까 이게 댄스하고 좀 봤을 때 좀 뭔가 이거는 그래서 나도 이거 보고 약간 좀 어리둥절했는데, 이 신곡이래. 신곡 안무래 이게. 근데 나도 이거 보면서 느낀 게, 뉴진스 애들은 스탯이 그렇게 좋은 애들이 아니고 잘 만들어진 애들이거든. 그래서 저는 반대로 되게 안타까운 게, 진짜 스탯이 좋은 애들이 난 엠믹스라고 생각하는데, 엠믹스는 병신같이 기획사에서 곡을 개떡 같은 것만 줘가지고 자꾸 애들, 더 클 수 있는 애들을 이렇게 축소시키는 느낌이면, 여기서 여실히 드러났지. 이제 이번에 곡도 대충 들어봤거든. 뭐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안무도 보니까 좀 약간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냥 실력이 뽀록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 그리고 요거를 이제 주최했던 컴플렉스 차이니즈, 여기서도 이제 손절을 했더라고. 아예 다 내렸어요. 뉴진스랑 관계된 걸 다 내렸더라고. 그래서 뭐 이제 굿즈하고 뭐고 다 팔아먹고 그러다가 나중에 와가지고 이제 와서 뭐 활동 중단한다고 하니까 얘 나름대로 볼따구가 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근데 가장 본질적인 거, 과연 이것을 혐한으로 몰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혐한으로 몰아간다는 거는, 혐한으로 몰아가는 건 이거는 내가 보기엔 조금 과장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아.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 지금의 뉴진주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혐한으로 몰아간다기보다는,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혐한보다는 K-팝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배신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나는 가장 위대한 배신이라고 보고 있거든. 그래서 나는 그 진격의 고비원 아저씨가 말한 부분에 좀 동의하는 바가 좀 많단 말이야. 어느 조직이나 어떤 부분이나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지, 이상론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깨끗한 그룹은 없어요. 그런 기업은 없단 말이야. 그럴 수가 없어. 다만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 갖고 이야기는 달라지긴 하겠지만, 최근 제가 보게 되면 그 MG라고 하잖아. 그런 것들을 많이 봐. 자기가 일했던 회사 나오면서 겁나 욕하고 빡큐 날리고,
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부조리라는 게 진짜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조리라고 느껴본 적은 없거든. 왜냐면 나는 오래전부터 조직 생활을 해왔던 사람이다. 지금도 이게 뭐 이제 증권 영업을 15년 하고 있지만 그 정도 내가 보기에는 내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 역시가 좀 넓은 건 있긴 하지만 근데 이러저러나 그게 진짜는 못된 짓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난 진격의 고민이 말한 것처럼 그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녹을 받고 수혜를 입었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요새는 나와갖고 막 그게 막 회사 욕하고 공무원이면 공무원 때려치우고 공무원 죽겠다 욕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로 돈을 벌잖아. 그런 것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는 거지. 같이 일했던 동료들도 바보로 만드는 행동이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얌전히 나가거나 아니면 내가 그 시스템의 정점에 올라가갖고 그걸 바꾸거나 그거밖에 없거든. 그게 일반론적인 방법이란 말이야. 근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땐 뉴진스가 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케이팝 산업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야. 그 옛날에 박진영이 원더걸스 데려가갖고 꼬라박을 그때부터 시작된 거란 말이야. 싸이의 강남스타일도 시작돼갖고 거기서부터 무수히 많은 그런 케이팝 아이돌들이 피땀 눈물을 흘려가지고 그 시장을 만들어 놓고 개척해 놓은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 시스템을 그대로 수혜를 받은 게 사실 뉴진스라고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야, 저 춤 나도 추겠다, 씨. 저러면서, 결국에는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거기에 정점을 누렸던 거 아니야? 이거는 단순히 회사뿐만 아니라 그 산업에 몸담은 사람들 전체를 통솔 때린 행위로 봐도 돼,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배은망덕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효성 같은 경우는 보면 내가 항상 얘기해 밥 준 사람 물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 그래 전효성이 밥 준 사람 문 케이스거든. 그게 섹시 컨셉으로 이게 돈 벌고 다 벌고 나중에 와서 오늘 하루 집에 무사히 갈 수 있을까 이런 건데 근데 그거는 산업을 짓밟고 시스템을 욕보이지는 않았단 말이야. 적어도 그냥 자기가 슈킹 치고 돈 벌기 위해 가지고 주는 손만 문 건데 이거는 따지고 보면 그 산업 자체 뭐에서서 끝난 게 아니라 산업을 부정하려 들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와서 이제 한국의 법률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려고 이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거거든. 가장 위대한 통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사회들도 여러분 이게 굳이 케이팝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들도 우리 선대 선배님들이라고 말을 할게.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이제 틀딱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리가 그 수혜를 누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당장 이제 SKT1 봐도 롤 프로게이머잖아. 걔들은 롤을 하고 있는데도 SKT1에 임요한이라는 선수가 있어. 그 사람이 1세대 프로게이머 중에서 황제라고 불렸던 사람이야. 슬레이어즈 박스라고. 그 임요한 선수에 대해서 무한 리스펙트를 보내, 그 사람이. 종목이 다른데도 왜 그런 줄 알아? 결국에는 한국의 그런 뭔가 이제 그런 프로게이머라고 할 수 있지. 그런 것들을 김매고 반매고 해냈던 그 가운데서 가장 진짜 유명한 사람이 임요한이라는 선수였단 말이야. 스타성이 굉장히 많았거든. 그리고 옛날에는 한국의 그 온게임넷이라는 거를 전 세계에서 와서 스타리그를 시청하고 그랬었단 말이야. 이런 것들로 있어가지고 한국의 온라인 게임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그 사람은 자기 사비 털어가지고 하다가 돈 다 떨어질 때쯤 그때쯤 이제 T1으로 이렇게 딱 된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와서 그런 게임 산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게임 리그라는 게 정착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지금도 T1 선수들은 임요한이라는 선수를 보면 레전드로 대우를 한단 말이야. 이게 일반적이고 당연한 거야. 이게 그 정도 충성심은 보여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나오는 뉴진스 같은 경우는 그 산업이나 그리고 그 회사나 그 전체에 대해 가지고 지금 퍽큐를 날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과연 이런 사람들을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 가장 세상에서 완벽한 통수라고 난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에 대한 저항으로 보는 거지.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시스템도 완벽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도대체 뭘 손해를 봤다는 거야. 시스템으로 그냥 꿀이랑 꿀은 전부 다 빤 애들이 지금 하고 그 시스템 전체를 이제 부정하고 이제 그 국가를 부정하고 회사를 부정하고 전부 다 빡큐를 날리고 탑팬들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KBS에도 빡쳐가지고 혐한이라는 단어까지 붙인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뉴진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한테도 해당되는 거야. 저도 그런 걸 많이 보거든. 뭐 이게 회사에서 좀 있다가 나름 이제 그 회사의 신세를 지고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겁나 욕하고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똑같은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오래 만났던 여자친구라던가 헤어진 와이프들 욕하는 거 이것도 똑같은 거야 이게.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나도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 나도 만나면 여자 만난 여자 중에 당연히 슈양이 있었지. 근데 내가 슈양이 있었다고 얘기한 그 얘기보다는 그래도 좋은 여자가 많았다라고 좋게 얘기를 하잖아, 그게. 그리고 심지어는 그 슈양년에 대해서도 나중에 뭐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결국에는 하나의 지능적인 부분이라는 것들이지. 그러니까, 부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오래 몸담았던 그런 소속들,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에 소속돼 있잖아. 뭐 가족부터 시작해갖고, 그걸 욕하고, 침뱉고, 통수 때린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을 응원해줄 사람은 많이 없다는 거예요. 웬만큼 그 집단이 부조리하기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편들어주는 사람보다는 여러분들 약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이 세상의 룰이고 시스템이라는 것들이지.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